아, 네, 반갑습니다. 전도입니다. 드디어 이번 시간부터 함수,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차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니만큼 이차함수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차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혹시 함수값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1학년 때 정비례 관계를 배우면서 특정 값에 해당하는 다른 값을 구한 연습을 해왔어요. 그때는 이제 함수값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오늘 배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게요. 그리고 2차 함수의 뜻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뜻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이것도 2차 방정식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옛날이 아니고 엄청 옛날은 아니고 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차함수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수학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서두르지 않고 좀 차근차근 개념을 다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차함수 뜻이랑 함수값에만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합시다.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개념 이차함수의 뜻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함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중학교 때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 관계나 1차 함수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함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두 양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야? 하나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하나의 값이 딱 정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하나의 값이 딱 정해지는 거. 그럼 우리 그 함수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이차 함수를 만나볼게요. 그럼 이차 함수가 뭔지 정의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얘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날 때 이차 함수라고 불러. 그럼 얘가 무슨 뜻인데? 바로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때 꼴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얘가 우리가 2차식이라고 배웠죠, 그죠? 여기서 abc는 뭐였어? abc는 그냥 앞에 개수지. 특히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배웠듯이 a는 0이 되면 돼, 안 돼? a는 절대 0이 되면 돼, 안 돼. 그렇게 되면 최고차항 2차항이 사라져버려서 얘는 2차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AX제곱. 그래서 요약하자면 2차 함수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나타나는 함수. 그래서 핵심은 2차식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AX제곱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럼 2차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봅시다.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첫 번째, y는 x제곱 빼기 2x. 아, 너는 2차식으로 잘 표현되어 있네. x제곱도 살아있네. 그래서 너는 2차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빼기 x제곱 빼기 2x. 얼핏 보면 x제곱이 있어서 2차 함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괄호를 풀어서 식을 정리해보면 얘가 날라가네. 그래서 x제곱 한이 사라지고 2x만 남았으니까 너는 2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y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얘도 봅시다. 그럼 얘도 일단 괄호가 있으니까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서 풀어보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아, 그럼 너도 2차 식꼴이고 최고차항 계수, 즉 2차 항이 살아있네. 그래서 너도 2차 함수가 맞아. 그 다음에 다음 예시. y는 x 3승 더하기 x 빼기 4네.
근데 이 식에는 x 제곱이 없고 x 3승이 있네. 그러면 이거는 3차식이니까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만약 x 세제곱 한이 없더라도 x 제곱 한이 없으면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예시 한번 봅시다. y는 x 제곱분의 1. 많은 친구들이 얘가 x 제곱이 보인다고 2차 함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분모에 x나 x 제곱이 있는 경우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2차 함수가 아니야. 이런 형태 함수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모 있는 경우는 다항식이 아니니까 2차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2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정리를 한 다음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를 만족하는지 관찰을 해줘야 돼.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면서 2차식 꼴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형태를 가진 식들을 이미 배운 적 있어요. 바로 2차식과 2차 방정식을 앞에서 배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비교를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는 그냥 x에 대한 2차식 또는 2차 다항식이라고 불러. 2차식 또는 2차 다항식. 등호도 없고 y도 없죠. 그냥 식 그 자체예요. 그럼 두 번째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서 a는 0이 아니란 조건을 계속 다 붙여줄게요. 그럼 얘는 2차식에 이 2차식에 0이 붙어있는 꼴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우리 방정식의 전이가 뭐였어? 참 거짓을 판단 가능한 식이죠. 그러면 이 참이 되게 만드는 x 값이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불렀잖아, 그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럼 3번. 3번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가 0이 아닐 때 요렇게 생겨먹은 애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2차 함수라고 불러. 그럼 이 2차식에 y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y가 하나씩 정해지잖아. x 값에 따라서 x 값이 결정되면 y 값이 하나씩 정해진다. 2차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2차 함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를 풀어보면서 뜻을 확실히 다져봅시다. 2차 함수. 그러면 2차 함수 전이가 뭐라 그랬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인데 a가 0이 아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럼 골라보면 너 맞지? 얘는 1번은 아니죠. 3번은 너도 x 제곱이 사라지지. 너도 아니고. 얘는 방정식이지. 4번은. 너는 2차식이지. 아니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넘어갑시다. 그럼 이 예제는 2차 함수인 것을 고르는 유형으로 이제 시험 문제 1번으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럼 너는 분모 있으니까 아니지. 니은은 너는 방정식이라서 아니지. 디귿은 2차항이 사라지니까 아니고 너도 y 살아있네. 리을 맞아. 미음은 얘 전개하면 x가 3개 곱해진 형태니까 3차식이지. 비읍은 비읍 너도 2차항이 사라지니까 맞아. 그래서 전개를 해봤어. 관찰했을 때 리을 비읍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꼼꼼하게 식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2차 함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2차 함수의 함수값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함수값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1 때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배우면서 x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y값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변하는 y값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 함수값이란 거는 그 변하는 y값 얘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때 2차 함수가 y는 fx를, 내가 y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볼 거야. fx. 이 fx라는 거는 x에 대한 함수라는 꼴이고, 이 함수 모양이 2차식이니까 너가 2차 함수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그냥 fx는 x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는 그냥 기호입니다. 그래서 너를 그냥 y라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x는 k에 대한 x는 k일 때 함수값이란 fx에서 x 대신에 k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f, f가 좀 못생겼네. fk라고 이렇게 불러. 아, 지우고 좀 다시 쓰자. 그냥 fk라고 해요. 얘는 어떻게 읽냐면 그냥 fk라고 하거나 fx에서 x는 k일 때 함수값이라고 풀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은 실제로 어떻게 구할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x가 k일 때니까 이 k 값을 여기 x 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fk가 뭐랑 같아? ak 제곱 더하기 bk 더하기 c 얘랑 같아요. 결국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x의 값을 이 함수식의 x 자리에 쓱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을 해보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xk일 때 함수값은 fk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 fk의 값은 x 자리에 k를 대입해서 계산. 그래서 fk가 어떻게 돼? x 자리 대신에 k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학습을 해봅시다.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서 f1을 구하래. 그럼 f1을 구하면 x 자리에 1을 내가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서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함수값은 이라고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함수값을 찾는다는 거는 이 문장이 f-2분의 1로 읽힌다는 소리고 너는 x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요렇게 써지지.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너가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하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차함수 fx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로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3f2 빼기 2f3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내가 문제에서 f2, f3을 찾는 게 각각 구해야 되는 게 먼저겠죠. 그럼 f2는 어떻게 계산해? x 자리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 f의 3은 마이너스 2의 9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이네. 너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너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F2가 마이너스 1이고 F3이 마이너스 8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6 해서 13. 따라서 정답은 13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이차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fx가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a라고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조건이 f2가 8, 1에 그때 문제에서 f1 더하기 f3의 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구하는 조건이 여기까지니까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내가 a 값이 미지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대입을 해서 a 값을 풀어볼 거야. 그럼 f2라는 거는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빼기 2a니까 너가 8이란 얘기고 너가 4 더하기 8 빼기 2a가 너가 8이란 얘기지. 그래서 너를 날려주면 a가 2가 나오니까 fx가 정체가 뭐였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4라는 애였어. 근데 내가 각각 얘를 구하려면 x자리에 2를 집어넣고 x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f1과 f3을 내가 찾으면 1 더하기 4 빼기 4가 될 거고 9 더하기 12 빼기 4가 될 거고 그럼 너가 1이고 너가 17 이렇게 될 거지. 그럼 이 두 개 값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 18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그럼 이 예제는 이전 예제와 유사하게 함수식에 미지수가 있고 두 개 함수값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미지수를 구하고 다른 함수값 찾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x제곱 빼기 5x 더하기 4에서 f2가 2이고 f-1이 b일 때 a 더하기 b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 마찬가지로 f2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대입을 해서 a를 찾자. 그럼 f2는 어떻게 돼? a에 2제곱 빼기 10 더하기 4니까 너가 2네. 정리하면 4a 빼기 6은 2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a는 2라고 찾았어. 그럼 내가 여기서 a가 2를 구했으니까 f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라고 쓸 수가 있네. 그럼 내가 f-3b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요렇게 되니까 너가 2 더하기 5 더하기 4니까 너가 11 요렇게 나오죠. 너가 뭐라고? 너가 b라고. 그래서 a가 얼마? 2, b가 얼마? 11이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1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가 좀 확실히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뭔지 그리고 2차 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잘 정리해두면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